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70대 이순자 씨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끊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도 모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국회가 만장일치로 제도 전면 개편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밤새 뒤척이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게 정확히 뭔데요? 아들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복잡한 말만 가득하고, 어떤 글에서는 끊긴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자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전국의 650만 어르신들이 똑같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매달 30만 원 넘게 받던 기초연금,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돈인데 이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어르신들 생활을 돕기 위해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순자 씨가 들은 이야기는 일부만 사실이고 많은 부분이 과장되거나 혼동된 내용이었던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9%에서 13%로 올리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초연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올해 초에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은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50%, 심지어 37%까지 줄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도 내년 예산을 짤 때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복지 제도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68세 최민수 씨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에서 주겠다고 해서 받고 있는 건데 갑자기 왜 못 준다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지. 최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50만 명입니다.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나라에서 쓰는 돈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7조 원쯤 썼는데 올해는 27조 원입니다. 거의 4배가 된 겁니다. 그럼 나라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최 씨가 묻습니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990만 명쯤 되는데 25년 뒤인 2050년에는 19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2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650만 명에게 주는 게 힘든데 앞으로는 1300만 명 이상에게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해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계산해 보니 지금처럼 계속 주려면 2070년까지 190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900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납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일하는 청년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으로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르신은 2배로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계산해보니 지금은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어르신 한 분 기초연금으로 1년에 74만 원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한 사람당 24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3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형편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물론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볼까요? 그때는 정말 가난한 어르신들만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계산한 소득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사시는 분들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중간 소득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딱 중간쯤 버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중간입니다. 2015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이 중간 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중간 소득의 9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중간 수준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60년대생입니다. 이분들은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일하셨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돈도 좀 벌고 집도 마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대, 90대 어르신들보다는 형편이 좀 나은 편입니다.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들, 50대이신 분들은 더 나을 겁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노인 빈곤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좋은 겁니다. 어르신들이 잘 사시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노인의 70%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데도 계속 70%에게 주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김철수 씨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김 씨는 젊을 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으면 노후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어렵게 살았지만 보험료 안 낸 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김 씨는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도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받는다고 하니까요. 신청서를 냈는데 몇 주 뒤에 통지서가 왔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기뻤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하면 월 94만 원입니다. 아내랑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4만 원이 아니라 17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된 줄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고? 그럼 국민연금 성실하게 낸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상담원도 난처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김 씨는 화가 납니다. 젊을 때 어렵게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안 낸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34만 원 다 받는데 성실하게 낸 자기는 절반밖에 못 받는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현재 약 70만 명의 어르신이 이 제도 때문에 평균 9만 원씩 덜 받고 있습니다. 많게는 17만 원까지 깎입니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 안 낸다는 거 아니야? 성실하게 내면 손해보는데 누가 내겠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어차피 기초연금 받을 거면 국민연금 왜 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니까 기초연금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박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습니다. 젊을 때 식당에서 일했지만 국민연금은 못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잘 몰랐고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나라에서 생계급여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집세도 지원받고 병원비도 거의 안 냅니다. 그래도 생활이 빠듯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받는 돈은 늘 그대로입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박 씨는 기뻤습니다. 생계급여 50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받으면 월 9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청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좀 살겠네. 반찬도 제대로 해 먹고 가끔 과일도 사 먹고 그럴 수 있겠어. 그런데 다음 달 통장을 확인하고 멍했습니다. 들어온 돈이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생계급여 50만 원에 기초연금 40만 원이면 90만 원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생계급여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으시니까 합쳐서 50만 원입니다. 박 씨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뭐가 늘어난 거야? 받는 돈이 똑같은데? 직원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박 씨는 허탈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고 그렇게 기뻤는데 알고 보니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걸로 계산되니까 병원비 지원인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비를 거의 안 냈는데 앞으로는 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실제로는 한 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정수진 씨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다니니까 정 씨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냅니다. 아들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80만 원입니다. 정씨로서는 큰 돈입니다. 생활비에 보태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2만 원입니다. 정 씨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보험료를 내라는 거야? 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절반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 씨가 월 80만 원을 받으니까 4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가 된 겁니다. 정 씨는 황당합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는다고 기뻤는데 거기서 건강보험료 1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건 68만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병원비를 별로 안 냈는데 이제는 좀 더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일 때보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연금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했는데 보험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네. 정 씨는 한숨을 쉽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한 건 개인이 따로 든 연금이나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이게 공평한 거야?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지금처럼 노인의 70%에게 주는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대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다. 전체 국민의 중간소득,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일정 비율 이하인 어르신들만 주자는 겁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수준으로 고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받는 사람이 노인의 57% 정도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100%로 하다가 점점 줄여서 50%까지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노인의 37%까지 줄어듭니다. 37%라는 건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은 10명 중 7명이 받는데 앞으로는 10명 중 4명도 안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먼 미래 2070년쯤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받는 사람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먼 미래까지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돈은 더 줄까?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서 기준 연금액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34만 원인 걸 38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은 줄지만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게 하자는 겁니다. 복잡한 소득 계산 방식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를 많이 빼줍니다.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줍니다. 거기다 남은 돈에서 또 30%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112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188만 원의 30%인 56만 원을 또 빼줍니다. 그러면 132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집을 세놓고 받는 월세도 절반 가까이 빼줍니다. 은행 이자도 매달 4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작은 도시는 8,500만 원, 시골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은행 빚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건 전액 다 빼줍니다. 그러니까 집이 7억 원짜리인데 빚이 2억 원 있으면 실제 재산은 5억 원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만 계산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실제로는 형편이 괜찮은데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적게 나와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월급이 400만 원 넘게 들어와도 계산하면 228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제들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기준에 맞춰서 받고 계신 분들은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재산 숨기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75세 한모 씨는 몇 년 전에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렸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 미리 주는 거지 뭐. 그래서 아들 명의로 집을 넘기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한 씨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이 나왔습니다. 한 씨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합니다. 한 씨는 불안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야? 주민센터에 가니 직원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몇 년 전에 아들 명의로 넘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집이 원래 어르신 명의였는데 아들분께 넘기셨죠? 이게 증여입니까? 아니면 매매입니까?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들한테 준 거지. 직원이 설명합니다. 증여로 넘기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받은 기초연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리면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확인이 더 강화됩니다. 여러 기관의 자료를 컴퓨터로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기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렸는지, 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럼 이미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공제 혜택으로 간신히 기준에 맞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50만 원인데 공제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공제 기준이 조정되면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인 228만 원을 넘어서서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6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이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아예 기초연금 지급 기준 자체가 바뀌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싼 집이나 고급 차를 가진 분들입니다.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배기량 3000cc가 넘는 차 또는 4천만 원 이상 하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준이 강화될 때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쓰는 차 같은 예외는 계속 인정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은 분들입니다. 전산 검증이 강화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71세 오명자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오 씨는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받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계 감액으로 깎여서 그렇습니다. 오 씨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이라 집값은 비싸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5천만 원쯤 됩니다. 예금도 좀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계산해보면 지금은 간신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나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닐까? 오 씨는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기초연금 25만 원, 합쳐서 95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기초연금이 없어지면 7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 줄어드는 건 큰 타격입니다. 오 씨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맞춰서 받고 있는데 기준이 바뀌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깎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없어집니다.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27만 원씩 밖에 못 받습니다. 20% 깎여서요. 2027년부터는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10%만 깎이니까요. 2030년부터는 더 좋아집니다. 부부 감액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두 분이 각각 34만 원씩, 그러니까 부부 합쳐서 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54만 원밖에 못 받는데 말입니다. 한 달에 14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4세 이정숙 씨와 76세 남편 김영수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5년만 더 건강하게 살면 되겠네. 그러면 한 달에 14만 원이 더 생기는 거잖아. 14만 원이면 두 분이 한 달 반찬값은 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는 예전부터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왜 부부라고 깎느냐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이게 해소되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지금 내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받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1355번입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제 소득인 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통화료도 무료입니다. 전화하기 어려우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세요. 전국에 지사가 많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바로 확인해 줍니다. 내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재산은 얼마로 잡히는지 다 알려줍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집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대신해 줍니다. 인터넷을 쓸 줄 아시면 더 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주소는 복지로.go.kr입니다. 손주한테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적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언제 넘겼는지, 얼마에 넘겼는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집을 팔거나 산 기록도 정리해두세요. 매매계약서, 잔금 지급증명,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이 돈은 어디서 났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로 다 확인합니다. 속이려고 해도 다 나타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받은 기초연금을 다 토해내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게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통장에 들어온 금액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연계 감액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51만 원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것도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문제도 미리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할 일은 다른 복지 제도도 알아두는 겁니다. 혹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더라도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겁니다.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병원비도 거의 안 내고 집 관련 비용도 도와줍니다. 긴급복지 지원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급하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해서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거나 화재나 재해로 집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딱 끊지는 않을 겁니다. 몇 년간 유예 기간을 주거나 조금씩 줄여나가거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해 주거나 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오는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세요. 주민센터에 가끔 들러서 새로운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할 일은 노후 준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기초연금만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저축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으면 그게 모여서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자녀한테 받는 돈도 있을 겁니다. 매달 얼마씩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으면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연금도 오래 받습니다. 병원비도 덜 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아플 때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제주도에 사는 73세 강순희 씨는 준비를 잘한 경우입니다. 강 씨는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34만 원 받습니다. 합쳐서 74만 원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들어둔 개인연금에서 월 2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매달 30만 원씩 받습니다. 합쳐서 124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기에 괜찮아. 밥 먹고 전기세 내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할 만해. 강 씨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받으니까 어느 하나가 줄어들어도 큰 타격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혹시 줄어들거나 없어져도 강 씨는 버틸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노후 준비를 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기초연금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내일부터 갑자기 못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기관에서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법을 고쳐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조정도 하고 그럴 겁니다. 설령 바뀐다고 해도 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유예 기간을 둘 겁니다. 내년부터 바로 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바꿀 겁니다. 그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기초연금 다 끊긴다더라. 이런 말 듣고 겁먹지 마세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식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정보를 믿으세요. 1355번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요즘 기초연금이 바뀐다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손주들, 증손주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중에 늙으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도가 오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아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도 줄어듭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어르신은 늘어납니다. 받을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제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도 이해합니다. 나라에서 주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못 준다고 하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안 태어날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래 사실 줄도 몰랐습니다. 좋은 일입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자 씨, 처음에 나왔던 그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니까요. 당장 끊기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에도 전화해서 자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더라. 그러면 너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아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 씨는 예금도 정리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재산 목록도 만들었습니다. 집이 하나, 예금이 얼마, 보험이 뭐, 다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하게요. 이제 이 씨는 잠을 잘 잡니다. 불안이 줄었으니까요. 정보를 아니까요.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불안해하지만 말고 알아보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올해 10월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계산한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받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34만 2,510원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분들은 3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득 수준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못 받았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주민센터에 가세요.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보세요. 정보를 나누면 힘이 됩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어떻게 되더라? 서로 정보를 나누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르신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나라를 키운 분들입니다. 당연히 보살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은 계속 도울 겁니다. 변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생각하고 안 해보는 겁니다. 해보세요. 신청해보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 한 장 쓰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매달 30만 원 넘게 받는 겁니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신청하면 한 달쯤 걸립니다.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기다리세요.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매달 25일쯤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받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나옵니다. 편하죠? 물론 상황이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이 늘었다거나 소득이 생겼다거나 하면 알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함께 잘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1355번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